자, 이번 시간에는 서사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죠. 교과서 소단원 2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살피는 것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현대 소설인 황망건은 이렇게 말했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이루는, 즉 서사를 이루는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1학년 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선생님이 중요한 것은 되짚어서 정리를 하고 이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의 핵심은 서술자는 누구인가, 소설의 구성 방법,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단계, 그리고 인물 성격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 보기로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요. 작품 속에서 스토리, 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면 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나가 있다는 1인칭입니다. 내가 없으면 3인칭입니다. 이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서술자를 구별하는 잣대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정서 혹은 내면의 심리가 드러나느냐입니다. 드러나면 주인공 시점입니다. 내가 등장하면서 내면 심리까지 드러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런데 나는 등장하면서 내면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관찰자라는 말은 여기서 객관적이다,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주인공 3자 입장에서 내가 드러나 있지 3자 입장에서 내면 심리가 드러나는 경우죠. 자, 이것은 3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입니다. 그죠? 전지전능한 입장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즉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가 신과 같은 입장에서 사건 속의 인물의 심리 변환까지도 다 파악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덜 세련된 것인데 이게 고전 소설에 드러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겁먹지 마시고, 중요하니까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시점이 무엇이냐고 할 때는 나의 등장 유무와 내면 심리가 있다 없다의 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출제된 문제를 푸시면 오지선다 속에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즉 서사작품을 읽을 때는 그냥 막 내 느낌대로 감상하는 것은 아니죠. 고급 독자는 서사적 요소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독해하면 더 풍부하고 깊은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서사적 요소로는 소설의 3요소인, 즉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누가 언제 뭐 했다, 그죠?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설의 3요소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 테마가 됩니다. 그죠? 이 주제는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주인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간혹 주인공이 아닌 반동 인물을 통해서도 주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을 우리가 풍자적 소설이라고 하고 해학적인 소설이라고도 분류합니다. 기억납니까? 다음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구성은 플롯입니다. 그죠?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플롯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인과적으로. 작품의 짜임새인데 인과적으로 즉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유기적으로 배치되었을 때 우리가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나아가 그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인물의 행동,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가장 세련된 어려운 방법이죠. 뭐다? 간접적 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대 소설에서 주로 수준 있는 소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물 제시 방법이죠.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독자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 요약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독자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물 제시 방법을 직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인물의 종류, 유형인데요. 인물의 종류는 크게 그 작품의 역할에 따라서 인물의 유형은 주동, 주인공이죠. 그 다음 반동은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긍정적인 인물이나 부정적인 인물로 볼 수 있죠. 다음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는 전형적이다. 어떤 계층이나 직업,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특성을 지닌 인물을 뭐라고 한다?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효의 상징으로 보면 심청이를 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의 전형적인 인물로는 춘향이를 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성적 인물은 특정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인으로서 독자적 성격을 지닌 인물인데요. 소설가의 역량을 알 수 있는 이것은 소설가의 작가의 즉 작가 역량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소설은 개성적 인물을 즉 인물을 창조하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평면적 인물은 작품 속에서 성격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처음에 선량했으면 끝까지 선량한 평이한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인데요. 역시 소설가의 역량을 알 수 있는 것은 입체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소설가의 역량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품을 이해할 때는 좀 더 고급 독자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서사적 요소를 잘 살피면서 작품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게 될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도 서사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주제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교과서 46쪽 보겠습니다. 첫 문단 보죠. 황망근이 없어졌다.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인물 소개되었습니다. 없어졌다는 실종이니까 도움절의 한 단어로 사건이죠. 예. 인물 사건이네요. 예. 경운기를 타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네요. 다음 문장 서술에 주목하면서 술을 먹더라도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문장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간 닭이 울음을 거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고 황망근의 실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술을 중심으로 마을 해관 앞은 공간적 배경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종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였네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공간적 배경 나타나죠. 덕나무 능굴 아래. 누가 놓은? 황망근이 직접 심은. 어떤 자리? 황망근이 직접 짠 나무 평상, 나무 자리. 그러면 여기서 작품의 서두 부분이지만 이 황망근이라는 인물이 마을에 기여한 정도를 암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치 빠른 독자는 황망근이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는 황망근의 실종에 대했습니다. 그죠? 이장이 입을 열었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장의 대화입니다. 그죠? 이장의 대화가 작은 따옴표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방거인지 망거인지 그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소의 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고? 서무만이나 되는 소가 밥 굽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역정을 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장의 대화 속에서 이장은 황망근과 어떤 관계다? 대화의 그 사용되는 어휘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갈등을 지니고 있는 이장은 황망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네요. 그러면서 망근인지 방근인지 하는 언어 유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어 유의적 표현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여기서 언어 유의는 뭡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발음의 유사성에서 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문단에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황재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문장 잘 보세요. 황재석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마을에서 연장자이고 나이가 많은 축에 들고 학식이 가장 높다. 근거는 용왕제에서 민속 제사를 지내는 데서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이니까 마을에서는 좀 지식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황재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 제시 방법은 뭐다?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이론으로 무장하면 작품이 쉽게 독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능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은 공부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처럼 작품의 구석구석 낱낱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즉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으로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수능은 통합적인 안목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의 유무를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작품을 읽었나 읽지 않았냐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품은 어디까지나 자료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그래도 진례 있는 사람이, 진례는 여러분 뭐 두려워할 거 없고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네요. 본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반드시 연유 이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가 모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사투리가 막 나오면서 대화조로 이야기되고 있죠.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이장의 말이 망건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지금 황제석 씨의 대화입니다. 그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방거이 아이다. 방거이는 황망건의 별칭으로 반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즉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폄하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방거이 아이다. 망거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이곳 출신이라는 것이죠.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만근이 이골 출신이면서 평생 여기서 살은 토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다음 대사 보겠습니다.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예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한 번도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황재석 씨가 고향을 하루도 떠난 적이 없는 망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황동수라는 사람이 지금 뭐랍니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군대 가는 날 예운지 토끼인지 싸운다고 한 번 안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우스개처럼 말을 있습니다. 그죠? 아침을 먹기 전 항망근의 아들이 찾아와 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요. 민씨는 항망근의 실종으로 불안해서 동네 마을 사람들을 소집했네요.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망은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하면서 지금 실종의 경로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6명이나 된 황씨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그 곳이죠. 집성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은 모르더라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을 모두 모여도 기백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거이는 쇠고기 방건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께 하면서 지금 항망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역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네요. 쇠고기 방건이라고 하면서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었다. 이장이 망건을 보는 태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민씨는 이장이 골기대회 전날 항망건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제밤에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건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그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이장이 흘기듯 노려본 이유는 황망건의 실종이 자기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민씨에 대해서 지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주고받고 됩니다.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에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노? 민씨도 역시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네요. 민씨와 이장의 지금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 전체가 모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되나? 그 사람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동장이 동민에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대가 있다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는 뜻에서 참가하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는 건데요. 48쪽 같습니다. 자, 내가 아나 업에 가보이 장날이라고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 앉았을 끼라. 100리나 되는 길을 경운기로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여기서는 항만건에게 고생을 시켜놓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이장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고 하는 꼴이란 말은 서로 추궁하고 항변하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자리에 경운기를 황만근 씨만 왜 끌고 갔느냐.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별표두개 하세요. 고장난 경운기는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작품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투쟁 방법이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했다. 고장은 무슨 고장? 만거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몰다 보이지. 즉 항만거는 고장난 경운기도 오래 몰았으며 남들보다 기계를 잘 모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장의 대사에서요. 그러면서 민씨가 이야기하네요. 이장님은 왜 경운기 안 타고 트럭 타고 갔나? 이장님이 솔선수범해야지 지금은 거꾸로 되었지 않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장의 변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죠? 자, 48쪽에 23줄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줄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위하고 의지를 보여준다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니 사람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서 민씨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별표. 역시 이장은 민씨조차도 항만근으로 비유하면서 비난하고 있네요. 민씨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편은 누가 반편이다. 별표 2개. 반편은 전능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랄 때 폄하, 얕잡아서 멸시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며 모범을 보여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은 오고 지시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 않고 무슨 경우냐고요.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사건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장과 민씨의 대화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개 부분인데요. 전개 부분은 49쪽에 여러분이 독해하다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둘째 줄에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열째 줄에 보면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같은 구조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째 줄인가요?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째 줄, 즉 24째 줄에 황만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구조가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황영석이란 인물, 여신노인, 아이들,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가를 부르면서 그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 회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4개의 구조 무리들이 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항만근의 삶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기적인 삶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산 인물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주동 인물은 항만근입니다. 우리가 발단 전개 부분까지 살펴본 결과 항만근은 남이 끓이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자 50쪽에 보면 항만근이라는 이름이 유리한 것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머니나 아들에게 그 정성을 보이고 있는 가족을 극진히 챙기는 항만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것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선호하는 이타적인 인물로서 전통사여 인물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그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항만근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도 않거니와 반값을 주거나 주면서도 공지사를 하면서 무시하며 방근이라고 놀리는 이기적인 인물로 자본주의사의 인물 유형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강독과 작품 감상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조금 벅찼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두 차 시분으로 나뉘어서 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작품의 그 발단 부분에 항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이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위 염을 두는 것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장이 걸기대의 전날 항만근을 불러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걸기대에 꼭 참석할 것을 요구했죠. 항만근이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갔다는 것은 고장난 경운기를 탔다는 것은 뭐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죠. 민씨가 이장에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죠? 자, 항만근은 뭘 타고 가고 경운기를 타러 가고 자기는 경운기를 타고 가지 않고 뭘 타고 갔습니까? 트럭을 타고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는 점에 지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항만근이 이 마을에서 한 일은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보조인물은 황영석, 아까 여시노인 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서술한 것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량한 인물임을 항만근이 선량한 인물임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죠.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서술자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조인물을 통해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해서 이 작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